선생님이랑 2학기 내내 수학특강 이제 고등부 선행을 할 건데 얼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제 고등부를 올라가면 아직 이제 뭐 얘기만 들어보고 언니나 오빠 있는 친구들 있나? 언니나 오빠가 고등학교 수학 어떻대? 그지 그때? 별로 얘기 안 해요. 안 친해? 언니야? 네. 제 이름 써보네. 근데 있어요? 네 책이잖아. 누가 주워가지도 않긴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진 않지만 아 저게 내 책이구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글씨 잘 쓰네 저기.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하고 나 썼어. 내가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선생님은 이름은 김동인이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할게요. 저장해 두시면 좋겠고 뭐 늦거나 그러면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고등부 수학 원장을 맡고 있고요. 근데 책을 처음 사봤잖아 고등부 책. 어때 느낌이? 두꺼워요. 두껍죠. 이게 처음에 좀 이제 저거 한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좀 저거 한 게 고1 중간고사 범위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 내용하고 양으로 분량으로만 따지면 그 다음에 이거만큼 또 새로운 걸 더 배워. 그러니까 복습도 있고 새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총량을 하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주려는 건 아니고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달 안에 막 3월에 개학을 하잖아. 5월에 시험을 보잖아. 그럼 진도 나오고 하면 시험 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3월부터 공부를 나는 이제 놀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으니까 겨울방학 때 열심히 놀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 되게 슬프게도 이미 나는 늦게 출발하는 셈이 돼요. 사실 우리가 2학기 들어가면서 특강을 시작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우선 좀 소개를 하자면 분량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미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좀 습관이 고쳐져요. 지금까지의 시험 대비는 방학 때 진도 한번 끝내고 개학 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되게 열심히 많이 풀어서 나 이 문제 딱 보면 이렇게 풀면 답 나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 친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연습을 좀 덜 한 친구들이나 중간에 공부를 안 해서 외워야 될 걸 못 외운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큰 틀은 똑같은데 양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그게 돼. 양식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곱셈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고 개수가 뭐냐 그럼 말 못하고 이러는데 학원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숫자만 바뀌면 대입을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럼 점수가 잘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슬프게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은 지식대로 연습을 해야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풀이를 해나가야 돼. 근데 뭐 친구들은 1년 됐는데 난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뒤쳐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20년 돼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100점 맞으면 친구들이 구경 간단 말이야. 야, 저 미친놈 어딨냐? 그래서 되게 수근수 제가 100점 맞았대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광주에서 가르친 애들 중에 100점 만점에 5명 정도 있거든. 걔 중에 4명은 선행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여름방학 때 한 학기나 반 학기. 근데 고등학교 거는 반 학기 정도나 2학기 정도 시작을 하면 지금에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인생 선배로서 선생님도 수능을 보고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태어나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시기는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딱 입학할 때까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가면 8시간씩 있잖아. 그럼 학교 가는 시간 말고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지? 학원을 안 다닌다고 치면 4시간? 뭐 5시간? 그렇지 않아? 4시에 끝나잖아. 집에 오면 5시간. 학원 안 간다고 쳐. 그러면 밥 먹고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해. 10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사람이 5시간 하루에 공부하면 지치죠. 그럼 더 못해 사실.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중간에 뭐 해요? 학원 하러 가지. 7시에 갔어. 8시에 집에 가지. 밥 먹고 뭐 하면 9시. 숙제하고 자면 12시.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시간 활용을 되게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 방학 때 미리미리 해놔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는 복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년을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를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도 복습이 되고, 선생님은 조금 시간 도입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선행을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이해가 가겠죠. 남들은 논다는데 나는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막 걱정 안 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점수대가 달라져요. 자, 수학을 80점 맞았어, 중등부에서.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못 본 거. 그치, 60 많은 친구들 중에 못 본 거. 고등학교에서 80점을 맞았어. 겁나 잘 본 거. 진짜요?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그 다음에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등수로 성적을 주는 건 알죠? 100명이 있으면 1등에서 4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해서 만점이에요. 그래서 4등부터 8등까지가 뭐 2등급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등급을 나눠 100명 중에서. 근데 이제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참 문제에 따라 달라지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1학기 기말 평균이 30점 나온 학교가 있어. 학교 평균이.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이 그냥 랜덤으로 찍었는데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1학기 중반 때 1등급에 나왔던 친구가 잘 봐버리는 사태가 생기는 거야. 그 학교 시험이 어땠냐면 문제가 되게 이상했고, 객관식인데 5번이 없었어, 정답에. 선생님이 그렇게 낸 거야, 문제를 묻혀가지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내가 막 풀었단 말이야. 안 푼 문제가 있는데 찍어야 되는데 5번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럼 5번은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막 찍은 애들도 잘 봐버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점수만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성적은 학교 평균하고 등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중학교 때는 컨디션도 좀 많이 자랑하시나요? 고등학교 선생님 보니까 평상시에 꾸준하게 열심히 얼마나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꾸준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 좀 고생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좀 편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시작해볼까요? 생각 시작했어요? 자, 일단은 뭐라고 되어있죠? 우선은 반복 수학은 연산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습을 위해서 할 거고, 선생님이 아마 시험 수업 끝날 때쯤에 정해줄 거야. 우리가 배운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풀어오고 채점해오자. 그다음에 수학 중심이 우리 개념 이제 공교재인데, 1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목차를 주고 가보죠. 2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3단원이 인수분해. 여기까지는 다 아는 단어들이지. 다항식 아는 단어고 항등식 언제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배울 때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지? 인수분해는 3학년 때 2가 갈리긴 했죠. 2학기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 독소수. 처음 모르는 단어죠. 요거 이제 새로 배우는 거. 자, 2차 방정식. 1학기 때 기말에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것도 여러방학 때 1학기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방정식 아는 애고 부등식 아는 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인데 점과 좌표, 좌표 평면 뭐 배운 거고. 물론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뭐였죠? 1차 함수였죠? 1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차근차근 해 나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다항식이라는 게 뭐죠? 안녕하세요. 늦잠 잤어요. 괜찮았어요? 거기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 앉을까요? 자, 지금 식이 이렇게 있네. 문자가 뭐하고 뭐가 있죠? X제곱 문자의 종류가 몇 종류일까? 두 종류. 두 종류. X하고 Y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항은 뭘까? 항이 몇 개 있어? 다섯 개. 항이 5개 있어. 글씨 잘 보여? 선생님 글씨 안 작아? 5개 있는데 항은 뭘 항이라고 불러 우리가? 얘네들이 항인데 그치? 얘네들을 항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저게 뭐 항이 저게 항이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항은 곱하기로 이루어진 계산이야. 이게 이름이면 그 뜻을 되게 고등학교 때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 숫자인데 뭔지 몰라가지고 문자로 대신 써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x가 3이었고 y가 뭐 마이너스 2였다면 사실 이 식은 초등학교 때 배운 이런 식일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할 때 곱하기를 먼저 차근차근 왼쪽에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뭐 더하기 빼기를 쭉 해야 나가겠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로 쓰는 거야?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쓰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대수라고 불러요. 숫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문자를 사용하는 거. 그러면 저 계산 순서가 이 덩어리를 먼저 계산해야 되고 이 덩어리를 계산해야 되고 이 덩어리를 계산해야 되고 이 덩어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내용들이야. 그치? 그 항은 몇 종류? 두 종류가 있겠지. 문자항과 상수항. 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문자항은 4x제곱 y하고 3xy 마이너스 4x 5y가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장에서 우리가 차수라는 거랑 개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차수는 뭐지? 지수라고 얘기하면 약간 중등부 느낌이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것 같은데
문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근데 같은 문자를 곱하면 지수가 차수가 되는데 같은 문자랑 다른 문자가 곱해져 있는 이런 애들은 얘는 몇 차일까요? 2차. 왜 지수가 2밖에 안 보이니까, 그지? 자, 문자가 뭐하고 뭐가 있죠? x하고 y가 있죠. 얘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3차 하나.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3차 하나. 자, 지수가 차수가 아니야. 비슷한 거긴 한데 지금까지는 문자가 한 종류인 것만 거의 다뤘잖아. 문자가 두 종류인 건 중학교 2학년 때만 다뤘고 걔는 다 1차였잖아. 근데 이제 다른 문자들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항을 다루게 될 거고 얘네들은 3차 항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리고 3차 항인데 x의 몇 차일까? 2차. y의 1차입니다. 나름 되게 중요합니다. x 따로 y 따로 분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개수. 문자항의 곱해진 숫자입니다. 막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고 단어 뜻을 찾고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저게 수학의 시작이라 조금 더 우리가 중학교 때보다는 엄격하게 봐줘야 돼. 그래야 내가 질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했을 때 그게 힌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x에 대한 1차항은 몇 개가 있는 걸까요? 2개. x에 대한 1차항은 이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하나,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 x에 대한 1차항은 중학교 때는 이런 애가 없었으니까, 그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겠죠, 여태까지, 그치? x에 대한 1차항은 얘였단 말이지. 근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x에 대한 1차항, 그 y는 신경 쓰지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도 x에 대한 1차항이고 얘도 x에 대한 1차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 달라지고 조금 더 복잡해진 거지, 그치? 문자가 한 종류였다가 이제 두 종류로 늘어나니까. 여기까지가 알겠어요? 뭐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처음에 이제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처음에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이 말에 숨어진 뜻은 뭐냐면, 야, y는 숫자 취급할 거야. 요런 말이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있었어. 우리가 3학년 때 했던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x가 1이라 a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 이 a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니까, 그치? x랑 1 넣어가지고 a를 구해왔는데 얘랑 얘랑 같은 취급을 하지 않잖아. x랑 a랑 같은 취급해? 다른 취급해? 다른 취급하죠. 다른 취급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뭐라고 부르지? x의 얘는 원래 뭐여야 돼? 숫자여야 돼. x의 2차 방정식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질문하려고 a나 b나 c를 넣어놨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그래서 미지수라고도 부르고 좀 더 어려운 말로는 미정계수.
원래 숫자여야 되는데 원래 개수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문자가 왔어. 이런 뜻인 거죠. 미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문자로 써놨어. 몰라.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문자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구별을 해주는 게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이상훈은 일반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의 2차 방정식이죠. x라는 문자랑 a랑 b랑 c라는 문자는 좀 다른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았겠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변수라고 부르고 얘를 상수라고 불러요. 아니 선생님, 이게 상수인데 왜 얘를 상수라고 불러? 얘 문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고등학교에선 숫자 대신에 숫자 자리에 와야 되는데 내가 몰라. 선생님이 또 문제를 내고 싶어, 질문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문자로 써. 근데 그런 식들이 x에 대한 방정식은 얘는 원래 숫자 자리에 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가겠어?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고. 선생님 보니까 일찍 오고 막 공부 시험 기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옛날 선배들 보면 선생님 20년 동안 수업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뭐 구별도 못하는 거야. x의 방정식이 왜 뭐 x의 방정식이 뭐고 왜 A랑 B랑 C랑 X랑 차이가 나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는 느낌으로는 다르게 다루고 있었지 여태까지 3학년 때. 그지 않았어? 그는 알려주면 당연히 X에 넣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 선배들은 A에다 넣고 막 난리를 친다는 말이야.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야. 쉽게 생각하면 문자인 문자, 숫자인 문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구별을 갖다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상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된 상수들을 구별해. 얘네 숫자 대신 쓴 거지 우리가. 얘네들은 원래 얘네가 오는 자리의 애들이지. 그리고 그랬을 때 A, B, C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냥 변하는데 변한다고 하지만 딱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하나만 나오죠. 근데 X는요, 2차 방정식만 두 개가 될 수 있잖아. 변수의 변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의 변수야. 함수에서의 x는 어떻게 돼? 무지하게 많은 수들이 들어가게 되지. 숫자가 얘가 x가 되게 많은 값들을 갖게 되죠. y도 그래서 많은 값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변수야. 근데 2차 함수에서 a, b, c는 딱 그 함수가 딱 정해지면 숫자가 변하지 않잖아 절대로. 걔네가 변하면 함수가 변하고 그래프도 변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x를 변수로 볼 거야. 그 외의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할 거야. 이런 말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x의 몇 차식일까?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에 대한 2차식이겠죠. 그래서 2차항을 내림차순이란 말은 차수가 차근차근 내려가게 쓰자. 우리가 보통 쓰던 게 그거야. x제곱 다음에 x 다음에 상수항을 쓰는 거. 선생님 말이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 고등부가 주로 해서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항상 2차항 앞에 이렇게 숫자를 앞에 썼죠.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y 이렇게 썼지. x제곱 4라고 쓴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할 때는 그 문자가 항상 뒤쪽에 와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차항을 봤더니 x가 몇 개 있어? 3개. 2개 있잖아. x가 들어있는 항이 2개 있죠? x가 들어있는 항이 2개 있지.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가 고민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처음 해보는 거잖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묶어서.
그렇지. 왜? 우리는 이차 함수한테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거 둘이 정리하잖아. 그치? 당연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x들끼리 계수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묶어서.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처음에 1단원에선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게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걸 많이 써서 방정식을 풀어. 이제 문자가 2개, 3개 돼 있는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자, 어떻게 고치는 건지 느낌이 좀 오나?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 방식에서 y의 최고차항은 1차항인데 그게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그럼 3개를 다 어떻게 해요? 4x제곱 3x 플러스 5 가로치고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이게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어때요? 처음 배운 건데 그렇게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하진 않죠. 그럼 내림차순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치, 오름차순이 있죠. 그럼 이거 했으니까 좀 식을 바꿔볼까? 자, 이렇게 조금 더 차수를 좀 높여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봤는데 이 식은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써내려간 식이에요. x가 3차, 2차, 1차 없는 애로 왔어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 쓰진 않았어요. x가 제일 뒤로 와야 되겠지.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y x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x 마이너스 5y 세제곱 빼기 7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y에 대해서 근데 여기 요놈만 있으니까 그치? y에 대해서 한번 오름차순으로 써볼게. 4x 세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x 제곱 y 마이너스 4x y 제곱 마이너스 5y 세제곱 이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죠. 가운데로 와. 근데 칠판이 더 높아야 되는데 조금 더 높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뭐 하는지 알겠지? 내림차순 오름차순 조금 오나요 느낌이? 어때요? 결국 지워버렸네. 4x 세제곱 마이너스 7 저거 문자 x 상관없는 거야 순서? 4x 여기는 상관이 없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문자도 내림차순이니까 문자가 있는 것을 먼저 써주는 게 약간 매너? 이런 느낌? 상관없습니다. 왜? 저요? 아니 너무 웃길래. 오름차순 점점 차수가 올라가는 그쵸. 이거를 x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써보면 오름차순은 보통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느낌이 오나? 알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럼 아까 그 4y 어디 보고 나보고 얘기하나 어디 보고 얘기하니? 아까 여기에 썼던 어. 그뭐 4y x 제곱 마이너스 7 어.
그거는 뭐예요? 여기 선생님이 식을 하나 만들어 써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x에 대해서 오름차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뭐 이렇게 써본 거지. 지금 질문이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새로운 문제였던 거야. 거기서 이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오름차순이 헷갈려.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은 좀 이제 저기를 한번 풍선전을 가고 첫 페이지를 가보면 풍선전 수학상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2번을 봐보면 다항식이만 복잡하게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선생님 이걸 한번 해볼게요. x제곱, y제곱 막 쭉 있죠? 잘 보이나요? 몇시? 너무 크실까? 하얀색으로 하면 너무 눈부시지? 괜찮아? 괜찮아요. 자, 여기 이렇게 식이 아주 복잡해 보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x에 대한 오름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할 거니까 y는 다 숫자야. 그래서 x의 차수를 봤더니 x가 있는 게 여기 하나 2차들이 있고 1차가 여기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x가 없네.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냐? 자, 그러면 저항에 요 항의 개수가 y제곱이 되는 거야. x 입장에서. x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만들 때는 이 항의 개수는 y제곱이야. 이해가지? 이 항의 개수는 3인 거고 이 항의 개수는 7y인 거. 여기는 상수항이고 이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인 거고 상수항인 거지. 자, 그러면 개수끼리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x항끼리 개수끼리 정리를 해보면 가로 안 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차수가 올라가면서 내려가니까 상수항도 사실은 문자가 있으니까 얘네도 예쁘게 이렇게 내림차수는 느낌 알겠어요? 근데 여기를 가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꺼요. 무슨 점수도 안 줘? 틀렸다고 해. 이건 약속이야. 왜 그딴 약속을 만들었습니까?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보면 미쳤나봐. 그냥 내림차순이었고 얘가 x의 오름차순으로 써보면 x의 눈에선 얘네가 상수항이지. 그죠? 근데 이것도 문자가 있고 차수가 좀 달라지니까 이왕이면 올라가겠어요. 보기 좋은 6 마이너스 4y 더하기 5y 제곱 7y 빼기 2x y 제곱 플러스 3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지. 자, 보는 건 괜찮았는데 그치? 한번 밑에 두 개가 있죠. y에 대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또 실적 써보는 거랑
약간 다르지. 헷갈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자, 이거 한 거랑 비교해보세요. 선생님 써놓은 거랑 답 써놓은 거랑 똑같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덧셈 값뺄셈 너무 쉬워서 너무 이번 오늘은 좀 이런 느낌일 거야. 이렇게까지 쉽다고?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이제 저기 수학 중심 본교재로 가서 이가 수학 중심에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없어 사실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풍산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아둬야 되니까. 더하기 빼기를 가보죠. 자, 중학교 때도 서술형에서 점수 많이 깎여? 점수 많이 깎여요? 풀이를 안 써. 안 써서 단만. 답만 써서 본인은 어디서 많이 깎여? 모르겠어. 그냥 깎여. 난 다 풀었는데 답도 맞았는데 요즘엔 쉬운 거에서 몇번 깎였는데. 본인은 많이 깎여? 서술에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 계산 실수로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많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좀 하는 편이야? 안 하는 편이야? 선생님은 어땠을 것 같아? 계산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왜? 아, 그래 보여? 질문 어? 그런 질문 아, 그런 질문을 하면 보통은 아, 반대니까 잘 안 했어요. 잘 안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공룡수 어디 가시고 하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검사 왔을 때 내가 수업 먼저 있고 하잖아. 공룡쌤하고 선생님하고 아마 똑같이 쓸 거야.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푼다라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해 주실 때 있잖아. 그때 하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하고 풀이가 나는 저렇게 푸는데 쓰는 게 다르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서술형이 문제가 5개인데 주관식 배점이 30점이에요. 객관식은 70점인데 20문제. 뭐 25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20점 여기에 뭐 70이나 뭐 많으면 60점까지밖에 안 줘. 그 다음에 5문제 주관식. 네. 객관식. 주관식 여기에 30점 주거나 40점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 이거 하나 틀리면 이거 2개 틀린 셈이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식이 길어요. 식이 길어. 그런데 선생님이 주로 보니까 이제 계산이 많이 틀리는 친구들 첫 번째, 여학생들은 많이 없는데 첫 번째 남학생들이 식을 풀면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계산해. 물론 이제 시험지가 좁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계산이 날라다녀. 두 번째 암산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선생님은 초등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그럴 거거든요. 빨리 풀지 마세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럴 때 있잖아. 우와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풀잖아. 분명히 어디선가 실수가 나오거나 계산을 틀릴 확률이 높거든. 문제를 풀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거고 내가 불안하다면 한 줄을 더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중3 때 자주 하는 게 이런 거야.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거든. 짝수 공식 쓰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3분의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줄에다가 그냥 위에 보고 계산을 아래다가 쓰는 거야. 짝수 공식은 4안 네. 선생님 긴장했거든. 첫 수업은 20년이 돼도 참 좀 약간 그 땀나나 좀 더워. 20년 돼도 첫 수업은 참 힘들구나. 그래서 한 줄 더 써요. 이제 3학년 거 중에서 어려운 게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이렇게 돼서 얘가 중근을 가져요. 이런 문제 많이 풀었을 거야, 기말 때. 그치? 한 명씩 D를 쓰는데 선생님은 D를 이렇게 쓰거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써 지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좀 선생님이 잘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등식이다. 는이 이어지지 않거든. 선생님들 보면 공룡쌤 풀이도 그럴 거야. 는이 이어지지가 않아. 근데 중학생들은 는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는 쓰기 시작하는 거야. 중근이니까 0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보다가 헷갈려. 내가 나를 속일 필요는 없잖아. 남을 속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나까지 속이면 안 되겠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막 펜 돌리면서 암산하고 초등학교 때 암산하면 박수 쳐주잖아. 빨리 풀면 박수 쳐주고 그게 문제야. 잘 푸는 거 아니야.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거가 물론 좋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의 주로 된 문제들은 방정식일 거야. 근해 공식을 구하세요 정도면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다가 A 줘놓고 한근이 3이야 A 구해봐 이러면 다 방정식이잖아. 그럼 다 우린 등식의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등식의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등식의 변형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버리거나 날라다니거나 암산한다거나 빨리 풀라고 마음이 급해졌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오죠. 죄다 다 그런 거야. 2차 함수야.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3 뽑아내고 x제곱 마이너 3분의 4x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21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이거 다 암산한단 말이야. 훨씬 오래 걸려. 암산하는 게 얘들아. 손이 더 빠르다. 손이 더 빨라. 물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어떤 친구 중에 서울에 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쳤던 과학고 다니는 애였거든. 걔는 내가 그냥 그런 말 안 했어. 걔는 연필 없이 답이 딱 나와. 머릿속에 칠판이 이렇게 있대. 칠판이 한 10개가 있는데 하나 내려서 거기다 이제 문제 풀고 올려놔. 그리고 다음 주쯤에 야 그거 또 내려서 그거 봐. 선생님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걔 진짜 그런 천재들이 머릿속에 칠판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칠판이 없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계산해봐, 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식을 봐야지. 자, 이거 계산해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니네들 눈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제 뭐 여기 올라가야 되나 머리가. 그럼 다 뭐 만화 보고 배운 거야. 만화에서 그러거든. 생각하면 오잉? 이러면서 여기서 머리 가잖아. 눈이 다 일로 올라가. 여기 식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손으로 쓸 뿐이에요. 그 모든 식 몇 개야? 지금 나름 3차 항이죠. 항이 3개죠? 이거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암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쁘고 정확하게 쓰냐가 중요한 거고 간단한 계산들은 암산을 하는데 수학이 왜 아래로 쓰냐면 오른쪽으로 안 쓰고 우리 글은 오른쪽으로 쭉 늘려 쓰는데 수학이 왜 아래로 쓰냐면 인간의 지각 능력이 떨어져. 눈이 왔다 갔다 하면 놓쳐요. 위아래는 간격이 좁으니까 안 틀려. 그래서 이런 계산도 이렇게 풀겠죠.
a하고 b에다 이식을 넣을 거야. 4x제곱 8xy 마이너스 4y제곱 3b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9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3y제곱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요라는 뉘앙스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써요. 그럼 다음 줄에서 바로 답이 물론 이건 쉬운 건데 바로바로 내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3개인데 6개짜리 6개짜리 더하면 어떡하고 그러면 이제 했나 안 했나 가물가물하니까 이제 지우기 시작하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세로로 써야 되는지 약간 와닿아요? 좋습니다. 오늘 배운 건 내용은 이게 다예요. 사실 여기 더하기 빼기라 선생님이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없고요. 이런 경우도 정말로 선생님 이제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 흉내내기도 싫은데 왜냐면 이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친구는. 근데 심지어 이 학생의 성별이 뭐였을까? 여자. 여학생이었어. 글씨가 예쁘고 자기 글씨 쓰는 게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야 은근 많다 여학생들 중에 글씨 예쁘게 쓰는 친구들 보면 수학 문제 풀 때 다항식을 너무 좋아해. 다항식 갖다 이렇게 쉽게 해서 글씨 예쁘게 쓰는 게 좋은 거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큰일 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2a 더하기 4b 빼기 4a 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라고 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 10x의 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6y 제곱. 끝. 선생님 근데 가로 저렇게 써도 돼요? 안 되죠. 이거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썼을 때 웬만하면 감점은 이거 중괄호 안 썼다고 감점을 주진 않아. 진짜 깐깐한 선생님은 감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남학생들은 이제 이식 여기가 있고 저식 저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손은 조금 아플 수 있어. 손은 좀 글씨가 많이 익숙치 않은 손은 좀 아플 수 있는데 그리고 답에다 네모. 그럼 이게 서술형 답안지야. 그지?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나 논리가 수학은 식으로 다 표현이 되고 근데 여기서 봐봐봐. 줄 넘기면 안 될 것 같죠? 넘겨도 돼요. 넘겨도 됩니다. 줄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한 줄만 써야 될 것 같잖아. 두 줄로 나눠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능이 여기 없잖아. 능이 없잖아. 공간이 좁아서 난 이렇게 썼어. 뭐라고 안 해. 이래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식이 한 줄에 다 쓰여야만 되는 법은 없어요. 필요하면 밑에 줄 내려도 됩니다. 약간 공간 띄워도 괜찮아요. 뭐라 하지 않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하나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아까도 고등학교 시험 설명하면서 봤지만 중간고사를 보면 분명히 못 푸는 게 4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4문제가 나오고 물론 이제 시험이 난이도가 평균이 50점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이 학교 평균이 50점대 전교 1등이 80점 맞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근데 이런 거로 시간을 1초라도 아끼는 거지. 서술형에서 연필로 풀고 볼펜으로 옮겨 적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깔끔하게 식 쓰는 게 지금부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시험 때 또 힘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 당연히 정리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건 중일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이 유형은. 자, 우리 책을 보면 책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장책 좀 개념서는 원래 여기 밑에 풀이가 있잖아 항상. 선생님 이 책을 쓰는 이유가 풀이가 없어요. 풀이가 없어. 그래서 첫 문제부터 다 문제야. 개념서인데 문제집 같단 말이야.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 올릴 거야. 선생님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링크를 올려줄 거야. 숙제 1번이 이걸 여기다가 자기가 개념서 만들듯이 예쁘게 문제를 잘 풀어보는 거. 그리고 유제는 숙제입니다. 답지는 선생님이 걷어갈 건데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본책의 뒤에 보면 빠른 답지가 있어요. 보이지? 그쵸? 빠른 답지가 있으면 채점이 가능하단 말이야. 답지를 걷어도 답지를 안 걷기도 하는데 어떻게 갖고 다닐래요? 무거우면 선생님이 갖고 있고 안 가져다니기 좀 내고 그냥 갑시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더.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면서 내가 1시간 수학 공부를 해. 시간이 1시간을 잡았어. 그래서 1시간을 딱 했어. 1시간 내내 문제를 풀고 딱 끝나는 거잖아. 그죠? 어때? 그치? 아닌가? 20분 인스타 좀 하다가 문제 풀고 페이스북 좀 하고 약간 카톡 뭐 확인도 하고 뭐 그런 건가요?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한 적이 거의 없죠. 중학교 내내 공부쌤이 항상 예쁘게 채점해 주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좀 안 그래. 여러분이 선생님이 보면서 여태까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서울로 유학 가고 했던 선배들을 보면 그날 문제를 풀었으면 그날 채점을 해. 왜냐하면 문제를 푼 거는 연습이야.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개선점을 찾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 딱 1시간을 문제를 푼다고 선생님은 그러거든. 1시간을 60분을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40분 문제 풀고 나머지 20분 동안 채점하고 분명히 틀린 게 있으니까 틀린 거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봐봐. 그래야 다음 시간에 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나오는 거야. 공부 못하는 친구들 저 숙제했니? 네. 자 틀린 거 뭐냐? 채점 안 했는데요. 1시간 반 수업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하면 4시간 반 수업인데 솔직히 택도 없어. 진짜 선생님이 채점해주고 할 시간이 없어. 채점해줄 거면 걷어가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고 반복 수학은 선생님이 걷어 채점을 해주거나 하긴 할 건데 웬만하면. 근데 본인들이 항상 풀었으면 나 이게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다 맞추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요. 딱 시간을 정해서 나 여기까지 풀고 채점할래. 풀고 채점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공부하는 사람마다 되게 이게 공부가 되게 제일 웃긴 게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기본서잖아. 이거 사실 기본서잖아. 이런 게 있고 이제 문제집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셀이 있잖아. 그러면 셀은 유형물로 이렇게 모아놨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형을 다 풀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유형에 하나씩만 풀어요. 오른쪽으로 한 줄씩 풀어. 한 문제씩. 무슨 말인지 냐면 학교 시험은 유형에 섞여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형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그럼 걔는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풀어. 그래서 끝까지 푸는 거야. 한 단어로. 한 문제씩 유형들. 그럼 채점. 틀린 거 봐.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개념서를 다시 보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줄씩. 그러면서 시험 대비도 되는 거야. 섞여 있지 않고 내가 이 유형을 풀면 비슷한 거 변형이 있으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풀어버리는 거야. 생각을 고민을 안 하고. 자꾸 바꿔도 내가 좀 쉬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야 문제집을 진짜 잘 써먹어. 오늘 좀 진도도 중요하지만 근데 토요일날 또 먹고 나서 몇 가지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할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도를 차근차근 하자.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겠어요? 그 본책은 항상 숙제가 나가면 1번이 자기 풀이를 잘 만들어 보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영상 보고 선생님이 풀어준 거 보고 만들어 보면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제 풀고 채점하시는 거고. 태영이, 정현이, 민서 준비. 그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번호만 쫙 있잖아. 틀린 문제에 색칠해 오면 돼. 색칠? 틀린 문제의 번호에다 색칠을 해갖고 오면 돼. 채점을 해서. 숫자 위에다가요? 숫자 칸이 있잖아. 아, 숫자 칸이 빈 칸이잖아. 그러니까 5번을 틀렸다 그러면 5번 칸 밑에를 색칠을 해갖거나 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갖고 오면 돼. 선생님이 한 단원 끝나면 아니면 그 수업 다음 수업에 틀린 문제만 따로 뽑아줄 거야. 이게 뭐예요? 소마왕. 선생님 별명. 왜 소마왕이에요? 선생님 선배가 대마왕이 있었어. 선생님 선배가 대마왕이 있었는데 소마왕입니다.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줘. 힘들면 힘들다. 그럼 선생님이 약간 친절한데 좀 즐긴 스타일이거든. 아 그래 힘들구나. 오늘은 쉬고 내일 올까? 없어지진 않아. 우리가 생각은 이제 다 중3이니까 알잖아. 내가 힘든데 힘들면 쉬어야 돼. 근데 어쨌든 내가 이게 힘들거나 아프다고 그 일이 사라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 힘들면 선생님은 그래 오늘은 쉬자. 내일을 할 수 있겠니? 내일 안 되면 모레 할까? 이렇게 미루지 않고 웬만하면 하는 게 좋지만 조정하고 도와줄 테니까. 여기서 내 입장, 내 역할은 선생님의 역할은 그런 거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 근데 나는 니네 편이야. 내가 니네 편인데 자꾸 나를 적으로 오인을 하더라고. 나를 공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니네가 어렵고 힘든 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너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속을 맨날 하는데 처음 만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든 해도 돼요. 물론 욕은 하지 마시고 뒤에서 나 안 볼 때 욕하는 건 괜찮은데 아씨 못해먹겠어 이건 좀 그러잖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걸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게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든가 싫어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해줘. 그래서 서로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선생님이야. 20년 동안 하면서 니네가 어떻게 때를 쓰던 뭐 때라고 해서 좀 니네 생각도 있을 거잖아. 싫은 게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선생님은 최대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으면 내가 조심하고 고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너희들이 얘기 안 맞으면 뭐 내가 맞으냐고 틀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이러고 이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해주면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 잘 맞춰가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학 어차피 내가 고3까지 할 거란 말이야. 고3까지 하는 수학 선생님이 안 많고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고등학교 3학년 이과까지 하는 선생님이 수험지금을 해도 내가 아는 선생님들 뭐 그 정도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뭐 취향은 있으니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서로 맞춰볼 수는 있는 거잖아. 선생님은 원래 옛날에 욕쟁이였는데 욕쟁이의 승질 되게 나빴거든요. 날카롭고 막 공부 안 해오면 쫓아내고 취향 가지고 꺼져! 수업 들을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고3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좀 많이 둥글둥글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하고 날카로웠을 때도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좀 그때는 혈기가 좀 왕성해서.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맞춰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난 좀 약간 미안한데 되게 재미없는 스타일이야. 그건 좀 양해를. 인간이 원래 제 인생 재미없게 사는 스타일이라 인간이 재미없어서 좀 재밌는 걸 바란다면 해봤는데 옆에 과도 애들이 하지 말라 하더라. 그냥 수업만 하라고 하더라고. 개그 뭐 따라해보고 뭐 개콘 뭐 요즘엔 니네들 개그 프로를 안 보잖아. 그치?
옛날에 뭐 개콘 따라 해달라고 개콘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요즘 무슨 드립을 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요즘 너무 빨라서 아무튼 그러니까 첫 시간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고등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이제 여태까지 문제 푸는데 프로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 9년 동안 문제를 풀어왔잖아. 그치? 그럼 이제 약간 느낌이 있단 말이야. 패턴이 있어. 어디서 나냐? 뭐뭐 할 때에서 나뉘지. 그치? 그 질문은 뒤에 있어. 이걸 풀려면 이거 앞에서 뭔가 얘기한 걸 사용을 할 거야. 근데 보니까 약간 처음 본 느낌이야. A 더하기 2B인데 이 A하고 B가 뭐래? 식이야, 식. 그쵸? 어떤 식 두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A하고 B로 썼어. 그러면 치환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3A 빼기 B라는 식의 결과가 이건데 A 빼기 4B를 계산하래. 아니 뭐야, A하고 B가 없는데 어떻게 A 빼기 4B를 계산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이거 넘겨서 열리? 연립. 그치. 이게 중학교 때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건 꿀이지 이러면서 풀 거란 말이야. 아, 개꿀 이러면서 딱 풀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온 거야? 식이 온 거야. 그럼 대입법을 쓸 건가 가관법을 쓸 건가는 여러분 취향이죠. 둘 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가관법을 좋아해요. 3A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3A 빼기 B는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죠. 변변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7B는 마이너스 14x의 제곱 플러스 21이고요. B라는 식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되겠습니까? 자, B 넣고 구하면 A 나올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을까요? A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죠.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자, 이거 할 때 이렇게 암산할 때 좀 조심하세요.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4B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8x제곱 마이너스 12는 9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너무 빨랐나? 너무 빨랐어? 괜찮아? 느낌 옵니까? 괜찮죠? 그래서 엔단원이 끝났습니다. 엔단원이. 이가 있네. 곱셈 공식입니다.